선거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유권자들이 선택을 한 건지는 더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저희가 단정지어서 얘기하지 않는 거는 또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들이 그럼요. 오니까 예. 다 취합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예. 잠깐만요. 제가 2개 정도 조금만 예, 해서 예. 하겠습니다. 이게 자, 너무 긴박해가지고 제가 뭐 사전 투표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선관위에 공식적으로 질문을 해서 확인을 한 건 그런 겁니다. 사전 투표한 용지들이 다 보안이 철저한 곳에서 보관이 되고 그리고 나서 개표할 때까지, 그러니까 투표에서부터 개표까지 모든 과정은 영상으로 녹화된다라는 게 선관위 공보실의 공식 입장이에요. 그렇다 그런다면 그 영상은 계속 보관이 되고 나중에 정보공개 청구로 다 볼 수 있다라고 선관위 공보실에서는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253개 지역구 전체에 대한 이 영상을 한번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의혹들이 나오면 이 의혹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을 위해서 이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확인을 했는데도 문제점이 발견이 안 된다 그러면 뭐 할 말이 없겠지만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철저하게 확인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도 이제 올렸어요. 볼까요? 이제 한번? 올렸는데요. 중요한 거. 예. 여러분들 지금도 중요한 자료 화면이 나가니까요. 여러분들 좀 오늘 방송이 길지만 이해하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제목이 투표용지 모형 공고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선관위가 공고를 했어요. 이렇게 투표하면 되십니다라고 공고한 건데 맨 아랫줄을 저희가 확대를 해봤습니다. 확대를 하면요, 글자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한 번 더 확대를 할게요. 맨 밑에 줄에 있었던 내용인데 사전 투표용지에는 투표용지의 일련 번호가 바코드로 표시됨이라고 공고를 했어요. 분명히 그렇게 돼 있네. 네, 근데 QR코드를 썼어요. QR코드를 썼잖아요. 사전 투표용지에는 투표용지의 일련 번호가 바코드로 표시됨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제보자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10일 오후 5시 58분에 논산시 가야공면 면사무소에서 관내 사전투표를 실시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QR코드가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된 그 증거도 보내주셨어요. 예, 그렇지만 또 그거는 투표용지니까 저희가 안 보여드리는데요. 예, 왜 바코드 투표지를 주지 않냐고 항의를 하니까 논산시 선관위의 투표용지 모형 공고 하단문에 투표용지의 일련 코드가 바코드로 표시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공고문에 증거가 있다 해서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사전 투표지 투표관 관리 도장이 인쇄되어 나왔다는 거예요. 원래 모형에는 공란인데 그냥 나왔다는 거죠. 어찌되었건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바코드로 표시됐다라고 분명히 공고를 했는데 실제로는 QR코드로 투표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선거할 때 투표용지 잘 기억해 보시면요. 예, QR코드로 돼 있을 겁니다. 분명히 공지는 바코드로 돼 있어요. 논산에서. 자, 여기서 말이죠. 이 중요한 내용, 이주희 기자가 선관위가 또 행안위가 위기했던 QR코드, 바코드 문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시 제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다시 한번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용지에 선거법에서 규정한 바코드 대신에 QR코드를 사용한 게 논란이 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사전투표용지에 바코드를 사용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네, 역대 최고율을 보였죠. 26.69%였는데요. 선관위는 총선 사전투표용지에 바코드 대신에 QR코드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선거법 제151조 6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 번호는 바코드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과 선거구명 그리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QR코드 사용 논란이 일은 배경에는 일각에서 QR코드를 통해서 어느 후보와 정당을 선택했는지 정치 성향이 담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QR코드도 바코드의 한 종류라면서 사전투표용지에 표기되는 QR코드에는 일련 번호와 그리고 선거명, 또 선거구명, 그리고 관할위원회명 외에는 개인정보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명했는데요.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의 산업공학과 교수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QR코드와 바코드는 기술 분류 규격과 명칭이 전혀 다르다면서
QR코드는 최소 단위가 흑백의 정사각형으로 투표용지에 사용된 것은 막대 모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행안위 소속 한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코드를 사용하라는데도 선관위가 굳이 법을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면서 QR코드를 이용할 이유가 있느냐면서 법대로 바코드를 사용하면 이런 논란 자체가 차단될 텐데 왜 그러는지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지금 황당합니다. 이게 예. 지금 근데 또 왔어요, 아니, 제보가.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얘기해보는 게요. 또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 제기가 되는데요. 봉투. 봉투가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그 사전투표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봉투에 그 테이프가 붙어 있습니다. 양면 테이프가. 그래서 그걸 뜯어서 접도록 돼 있는데 딱 접었는데 펼쳐보니까 그냥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럴 수 접착이 안 되고? 접착이 안 돼. 좀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땐 살살살살 해가지고 사람 마음이 자기께 이제 공개될까봐 걱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못하면 사실은 이게 보안을 위해서는요. 하나표를 무효표를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용지가 훼손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차라리 무효를 만드는 게 낫다는 말씀이에요. 뭔가 잘못 투표를 했을 때는 다시 열 수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깨끗하게 그 봉투가 다시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프가 있는데도. 테이프가 있는데.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되는데. 예.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테이프가 그 봉투에 붙어서 찢어져 가면서 해야지 보완이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훼손된 봉투다를 알 수 있잖아요. 깔끔하게 열렸다는 거예요. 깔끔하게 열려서 이의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안 된다 하더니 이의제기를 해서 가야공면 면사무소에 이의제기를 해서 투표관리관이 풀로 다시 붙여줬다는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있는 테이프로 딱 붙고 잘못해서 열렸으면은 사실은 그 무효표가 돼야 되죠. 제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조작 가능할 수 있다는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봉투가요. 하늘색 관해봉투로 본인이 넣는데 일반적으로 환자가 하늘색 그 관해봉투를 이번에 받았다고 해요. 요건 제가 좀 더 취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회송용 봉투는 색깔이 하늘색이 아니라 행정봉투였다는 거거든요. 다만 이거는 지금 투표를 완료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기 투표한 걸 사진을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증거는 없다. 그렇지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뭐 얘기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일단 테이프를 붙였을 때 그 손상이 없이 그냥 열렸었다는 거. 그러면 그거는 일단은 그 논산 선관위에 정보 공개 요청을 해야 되겠네요. 그분이 언제쯤 시간대만 특정을 해주면 투표 과정은 다 녹화가 되니까 네. 저희가 그걸 한번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한번 그 영상이 실제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지금 생각이 저희 됩니다. 시청자분들께서 댓글로 사전투표했는데 나는 봉투가 없었다라고 그게 이제 말씀하시는 예를 분이 들면 계시네요. 자신의 지역구에서 사전 투표한 관에 분들은 갔네. 관에 갔네. 없습니다. 관 내일 경우는 그냥 예. 똑같이 투표를 하시는 거고요. 관 외로.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이 다른 지역으로 사전 투표를 할 때는 봉투에 아까 그 소쿠리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 바로 소쿠리. 그 소쿠리로 이동을 시켰던 게 관외 사전 투표인데 여러분들 아까 그 소쿠리에서도 보셨지만은 봉투가요. 갈색 봉투예요. 그러니까요. 자, 근데 이분 여기서- 같은 경우는 하늘색 봉투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게 뜯어졌다. 근데 네. 그거 수만 개, 아니 수천만 개, 뭐 수백만 그렇죠. 개 중에 그것만 뚝 떨어졌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 아니야. 표준화된 물건이잖아요. 다른 것도 떨어졌다. 비슷하게 그러면 나올 수 가져가다 누가 또 다른 거로 딱 끼면 그렇죠. 이거 그걸 바꿔치기 충분히 하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유출됐다면. 유출할 수도 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우체국에서 배송하는 과정에서 이거 심각한데. 네, 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그게 100% 확실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혹시나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감시하는 것은 바로 우리 유권자들의 몫이고 우리 유권자들의 권리자 의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예,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금요일 저희는 내일 방송이 없지만 많은 방송들이 준비되어 있지만 말이죠. 오늘 굉장히 열심히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다른 취재가 있습니다. 직접 만나서 지금 자료를 주겠다는 분들이 신의 한 수의 있기 구독, 때문에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그래서 먼저 핸드폰 화면에서 유튜브 어플에 들어가 주세요. 돋보기 마크를 누르시고 신의 한 수를 치고 들어가 주세요.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